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한번 이른바 친박계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네. 오늘 청와대의 공개 지적에 대해 어제 김무성 대표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까지만 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여당이라는 것은 청와대하고 당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고요. 관계자라는 입을 통해서 기자들이 아마 청와대에서 이런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아마 청와대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런 표현보다는 김무성 대표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 이렇게 내 생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른바 딴지를 걸면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또 전면전 어떤 대결을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좀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어제 의원총회 끝나면서도 우리 김무성 대표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공무원 연금 개혁도 내가 했고 또 앞으로 노동개혁에도 난 최선을 다하겠다. 청와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청와대가 무슨 전면전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요. 예. 아마 생각하시기에 이 공천제도 우리가 말하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서부터 시작된 지금 모바일 안심번호 제도 예. 이런 우리 당 대표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집착이라 그럴까 의지라 그럴까 뭐 이런 걸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거듭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이제 박 대통령 아니면 또 청와대가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이 좀 적절치 않았다. 네. 선거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또 야당이 이렇게 또 맹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 당내 문제에 왜 야당이 맹비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아까도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공천 지분 싸움이다, 뭐 공천을 전략 공천 문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문제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공천 방식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천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좋은 후보들을 뽑을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김무성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이런 방식으로 해서 좋은 후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른바 김무성 대표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서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다는 방법이 약간 좀 상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야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공천 지분권 얘기하고 뭐 전략 공천 얘기하고 사실 그 문제는 아니고요. 청와대도 언제 전략 공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공천 지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안으로 국민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 공천제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 안심번호 제도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를 2번 하는 거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들만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당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투표하러 가는 사람 중에 당원이 아니면 현장에서 당원임을 입당원서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투표이긴 하지만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투표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 자기 당 후보를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후보를 지금 결정하는데 야당 쪽으로 가는 사람, 여당 쪽으로 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못다나 자기 당원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실질적으로 당원 투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지는요. 이건 뭐 인기 투표 내지는 이게 모바일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저걸로 뽑는 거 아니 제가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방식 통신사에 그러면 우리 후보 공천을 맡길 거냐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론조사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당에 존립 근거가 없는 거죠. 뭐 당원이 있습니까? 뭐 당원들이 거기에 무슨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원을 무시하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당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인기 투표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의총에서 공천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겠다. 일각에서는 이제 공천 문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또 네.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막 폭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어떤 쪽으로 좀 결론이 좀 나야 될까요? 네, 뭐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서 막 싸움하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제 뭐 김무성 대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최고위원회 못한 거는 우리가 전략 전술도 있었고 또 추석연휴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 못 드린 건 좀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안심번호 제도에 관해서도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 이거는 그저 안에 하느라고 지금 의총에 내놓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 TF팀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뭐 잘 수렴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공천 제도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예. 우리가 좋은 합의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 대안 후보로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를 좀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뭐 대안 후보로 반기문 후보를 거론한 적은 없고요.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무성 대표도 훌륭한 대표고 또 나름대로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은 후보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예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후보가 되면 더 강력해지고 또 더 본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는 지금 김무성 후보 혼자 독주하고 있으니까 예. 혹시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됐건 새로운 대안이 됐건 그분들이 강력한 후보로서 옹립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반기문 그 총장에 관해서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아직은 뭐 반기문 총장이 뭐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뭐 구체적으로 반기문 총장을 모셔다가 뭘 어떻게 하자고 말하는 그런 그룹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예. 아직은 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서청원 최고라든가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하고 좀 의견을 좀 교류를 좀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같이 다녔으니까요. 대학 동창이니까 우리 한참 선배 동창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알긴 합니다만 다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을 뿐이죠. 정치적인 무슨 인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